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저 뒤에 버스 한 대 보이죠? 저게 이제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버스인데, 저 버스를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인 PBV, 퍼포스 베이스드 비클이라고 하는 형태로 개조를 한 그런 모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바일 오피스라고 적혀 있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안을 이름 그대로 움직이는 사무실로 꾸며둔 그런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꾸며놨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 모바일 오피스 직접 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 모바일 오피스라는 곳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좌석으로 이어져 있는 시트 좌석, 그리고 뒤쪽에는 회의실 좌석,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안전의 문제 때문에 뒤쪽 회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 중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을 하면서 뭔가 일을 봐야 된다거나 이 모바일 오피스에 뭔가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개별 좌석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관광버스에서 많이 보던 그런 비주얼인데, 맨 앞에 55인치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기다가 연결을 하는 것들을 각각의 개별 좌석에다가 다 쭉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미러링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좌석, 앞좌석의 등받이 쪽이죠. 작은 모니터와 함께 트레이,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제 음료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등버스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품 설명을 듣고서 이 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 기능들을 몇 가지를 조금 살펴봤어요. 일단은 앞쪽에 이제 태블릿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크린처럼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치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안드로이드 11이 적용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충전이 필요한 그런 태블릿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 전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견형 오피스처럼 이제 어딘가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 상태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태블릿의 배터리가 다 사용이 돼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게만 혹은 이동을 하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하고 유튜브,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오피스 내에서 제공이 되는 와이파이하고 연결했을 때 스마트폰하고 이 태블릿 화면에 공유를 할 수 있는 미러링, 라디오, 뭐 USB를 꽂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11을 올리기는 했지만 칩셋이나 프로세서 자체가 그렇게 좋은 프로세서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 로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터넷 로딩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로딩이 된 다음에 이제 화면이 뜬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씩 좀 속도가 느린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급하게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뉴스를 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거나 라는 그런 용도에서 적합한 그런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하고 밥을 먹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테이블이 따로 자리가 되어 있어요. 식사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앞쪽 등받이에 팝업식으로, 인출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업무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의자 오른쪽에 이제 폴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이제 들어 올려서 폴딩된 거를 펼치고 다시 이제 다리 위에다가 올리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테이블의 크기가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꽤 길게 좌우로 길게 펼쳐지기 때문에 노트북을 올리고 조금 큰 사이즈의 노트북을 올리고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용도라고,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 오른쪽 끝에 혹은 이제 왼쪽 끝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게 되는데, 이 파워 케이블 전원선을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성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수납함과 함께 이제 두 개의 220V 충전 포트, 그 다음에 두 개의 USB-A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USB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DC 5V 맥스 2A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에다가 동시에 좀 고출력을 요구를 하는 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충전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2A 이상의 출력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연결을 했을 때는 한쪽 포트에서만 충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두 개 포트 다 합쳐서 5V 2A 출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오피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동형 오피스 개념을 추가한 우등 버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시트를 이제 등받이를 조절한다거나 레그레스트를 조절한다거나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이제 원상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버튼들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은 편이고, 앞쪽에 이제 발받침대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다가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누워서 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듯이 촬영을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앞쪽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각각의 자리로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죠. 그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스피커는 이 콘센트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티가 잘 안 나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스피커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 정도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겉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 앞에서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미러링된 공유된 사운드를 들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루투스 이어폰이 조금 필수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거는 요즘에는 코드리스 이어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에어팟, 버즈, 그다음에 기타 중국제 브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그거를 통해서 개별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자리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무선 충전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좀 스마트폰을 좀 미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왔어야 됐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어느 정도의 출력을 제공을 하는지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의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노트 9하고 아이폰 13 미니거든요. 13 미니가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마트폰이니까 괜찮은데,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형 젤리 케이스를 껴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약간 좌우폭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살짝 떠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 충전 자체는 잘 되기는 하는데 약간 좀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가 된다라는 거는 QI, 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접으면 되니까 요거를 나눠둔 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충전 때문에 커다란 테이블을 한 번 더 꺼내야 된다라던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할 텐데, 업무 다 마치고 스마트폰만 이제 가면서 충전을 해놓고 싶어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옷걸이도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옷 혹은 가방을 걸어 두고서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개별 좌석으로 이루어진 이동식 공간, 이제 뒤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과 회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이제 소파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자리가 되게 되는데,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식으로 잠글 수가 있어요. 이동 중에 이제 열려서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간식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뭐를 넣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이 차이는
홍삼을 넣어놨네. 죽어라 일하라는 소린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잠금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동 중에 냉장고가 갑자기 열리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음료라든가 좀 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보관을 할 수 있겠죠. 요거 잠그는 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은 다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 같은 것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옷장이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옷이랑 가방, 우산 같은 것들 들어가 있는데, 뭐 촬영 장비 같은 것들도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 회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트 아래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잠글 수 있는 이제 수납 공간들 자리가 되어 있고, 55인치 이제 디스플레이와 함께 저 위쪽에 카메라하고 양옆에 사운드바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상회의, 지금 화상회의를 시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영상통화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충전 포트들 자리를 하고 있고, 테이블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은 위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어서 해보진 않겠지만, 이제 폴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공간을 조금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서 Q&A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앉아서 일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트인지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지금 몇 분 있다 출발이세요? 한 20분 있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벌써 오늘 몇 번째 지금 시연 중이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 몇 번째 시연 중이세요? 지금 벌써 이거 그 시연 시작하신 이후에. 세 번째 시연이고 마지막 시연입니다. 아, 마지막 시연. 마지막 시연 하시면서 써보시니까 저 평소에 일할 때도 이거 쓰면 좋겠다 생각 하시나요?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회사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이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소리 잘 들리고 좋네요. 예. 이제 맨 뒤쪽에 있는 이 회의 공간도 앉아봤는데, 사실 밑에 이제 수납 공간도 있고, 이제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의 쿠션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버스 안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장시간을 회의를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은 치질 걸릴 것 같지 않나요? 회의는 빨리 끝내라고. 아, 회의는 빨리 끝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차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 요 두 개 사이에 요 규격, 법적인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8+1+1 이제 드라이브하고 가이드석까지 해서 이제 10인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목표는 좌석수를 더 줄이는 거라고 해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컨버전 형태로 해서 11+1+1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시트도 차 장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본사에서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개념으로 8+1+1의 시트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차는 총 2대, 차 한 대, 저 차 한 대를 생산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특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비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를 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시승 혹은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캠프나 그런 데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제 관광버스 대절하듯이 이제 특정한 행사나 이제 이런 데서 출장용 오피스, 대여 오피스 이런 형태로 미팅룸이나 이제 컨퍼런스룸 같은 개념이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손익분기를 좀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처럼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